자, 제가 사랑하는 선수 티아고 알칸타라. 오늘 새벽에 바이언이랑 리옹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예상대로 바이언이 나갔어요. 근데 리옹이 정말 잘했습니다. 초반에 좀 리옹이 아주 위협적이었죠. 잘했고 저는 루디 가르시아와 어떤 리옹이라는 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리그 7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매력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상대방의 어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는지 확실한 철학도 있었고.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티아고 알칸타라의 경기가 10개 있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못한 축에 들어가는 경기. 실수도 좀 많았어요. 패스 선택도 안 좋았고. 근데 이 경기만 놓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네. 티아고 알칸타라는 여전히 최강의 미드필더 중 하나고. 알칸타라를 가진 팀이 리그를 우승한다. 그렇게 형이 봅니다. 했던 말 아닙니까? PL에 만약에 와. 응. 어느 팀에 올지 모르겠어.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리버풀이죠. 네. 근데 아스날에 온다. 유로파 유로파 우승 우승, 가능하다. 리그 우승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아무리 양심 제가 없죠.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왜요? 방금 알았네. 새끼로 보이나요? 새끼요? 한 8새끼 정도. 아, 예.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리버풀이라거나 음. 맨유라거나 혹은 뭐 첼시라거나 음. 뭐 맨체스터 시티라거나 뭐 이런 클럽들이 있잖아. 뭐 토트넘도 있고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도 티아고 알칸타라는 2, 3년 동안 정말 큰 전력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적응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디에 들어가도 저는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수다. 클래스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요. 예. 이적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빌드 플러스에서 이제 처음 나온 소식은 미넨이 이 알칸타라한테 3+1을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맥시멈 따지면 4년이죠. 근데 알칸타라는 온전한 4년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계약 제의를 거절을 했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빌드 플러스에서 얘기를 한 거는 알칸타라가 살고 있었던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 이적은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네, 3+1년을 제시했는데 4년 때문에 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저는 뭐 알칸타라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네, 바이언 팬들이나 바이언 수뇌부 입장에서 이게 뭐가 다른데?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알칸타라가 그냥 이적할 만한 그래. 구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해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모르겠어. 근데 본인은 지속적으로 가족이 있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링크는 주로 잉글랜드 클럽들이랑 나잖아. 그러니까 바이언 팬들 입장에 뭐야 얘? 이렇게 해서 열받죠.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이적 이유가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아, 나 이제 진짜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해보고 싶다. 잉글랜드 뛰고 싶다라고. 나 라리가에서도 뛰어봤고 분데스리가에서 그렇지. 뛰어봤다. 근데 이제는 프리미어리그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알칸타라가 지금 미넨에서 뛴 기간이라든지 그간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같은 거 생각해보면 미넨 팬들도 뭐 물론 뭐 박수치면서 나가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 이해한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애매하게 미뤄왔잖아.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이언도 생각을 할 텐데 클럽 입장에서는 여지를 안 두고 이런 식으로 쭉 끌어왔다가 막판에 띡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히 통수 맞은 느낌 들죠. 그렇죠. 그러나 축구는 잘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익스프레스. 제 소속팀 선수라면 사실 굉장히 욕했을 스타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 그렇죠. 이제 형 존나 개쌍욕했죠. 이걸로 영상 한 5개 뽑았을걸요? 5개까지는 아니고 한 3개. 네, 네. 그 정도. 어. 네. 자, 익스프레스는 알칸타라는 리버풀과 사인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리버풀에 자기가 살 집도 구해놨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 얘기가 좀 많네요. 그래. 네, 생각보다. 이거는 지금 신빙성 어떤 그거와 관련 없이 있는 얘기들을 그냥 쭉 종합해 보는 네네네, 겁니다. 무슨 맞아요. 얘기를 했나? 어떤 예. 내용인지 해외 언론에서 나왔는지. 음. 자, 그리고 토크 스포츠에서는 알칸타라는 이미 바이언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클롭은 알칸타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급을 했던 게 바이언, 리버풀 이 두 클럽 사이에 남은 건 돈이다. 이적료 차이가. 바이언은 3천에서 4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복수적으로 언론들이 하는 얘기가 리버풀 한 2,50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리버풀이 확실히 지금 이적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좀 같아요.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러 같아요. 이유 때문에 강하게 투자하기를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이해가 완전히 되진 않지만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업가의 그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타격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리그 우승했고 어쨌든 지금 리버풀이 매 시즌 거치면서 이룰 걸 다 이뤄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벌 풋볼에서는 트라이벌 풋볼 별명이 구라이벌이잖아. 얘네는 근데 사실 인용도 많고 그래. 신빙성도 또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근데 인디카일라, 네. 브라카일라 아니야 별명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다 광범위하게 예. 끌어온 거예요. 그냥 얘기만 쭉 긁어보는 겁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합니다. 음. 자, PSG가 알칸타라를 영입하려는 경쟁에서 리버풀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알칸타라는 리버풀 이적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언이 3천만 유로를 지금 책정했다고 하는데 리버풀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이거 돈이. 좀 비싼데 근데 파리는 야 3천만 유로? 우리가 줄게. 핵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네. 거죠. 이 언론사에 의하면. 자, 그리고 이 더 페이스북 맨유라는 이건 어디요? 이게 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스포르트 거를 아, 인용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자, 2년 동안 미드필더진을 강화하지 않은 맨유가 지금 알칸타라와 연결이 돼 있다. 사실 맨유가 지금 딱 생각해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사실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이제 공격수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에 2선인데 거의 뭐 세컨 스트라이커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맨유 보면 포그바, 프레드, 뭐 맥토미니 이런 선수들이 어디서 대골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 맨유 같은 경우는 이 알칸타라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스포르트에 따르면 알칸타라의 형제인 하피냐 역시 하피냐. 프리미어리그의 이적을 좀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데요. 스포르트랑 다른데고 여기는 스포르트 1이라는 데인데 한지 플리크 감독의 예전 발언을 또 실어왔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알칸타라는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뛰었고 독일에서는 바이언에 몸담았다. 만약 알칸타라가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나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재계약을 진작에 좀 중단을 하고 나 사실 이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면 바이언 팬들도 그래 그럼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중뛰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슨 뭐 스페인어로 얘기했는데 잉글랜드 얘기하고 갑자기 뭐 계약 기간 얘기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저는 이 멘트를 좀 보면서 한지 플리크가 되게 알칸타라랑 장기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고 느낀 게 알칸타라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그를 몇 년 안에 코치로 데려가고 싶지만 이게 인생이다. 이건 뭐 지도자 생각까지. 네, 지도자까지 생각을 했던 것 사실 같아요. 이 티아고 알칸타라가 완전 축구 집안에 마지뉴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하피냐도 그렇고. 예.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적설 그리고 이제 이 알칸타라 이적 관련 코멘트는 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예. 이거 외에는 예전에 루메니게도 한번 그런 말 했어요. 맞아요. 알칸타라 이적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팀을 옮기는 건 확실시 돼 보여요. 근데 이제 행선지가 어디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역시 가장 강력하게 링크되고 클럽도 원하고 티아고도 원하는 것 같고 리버풀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적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 막판에 이 행선지가 확 틀어지는 경우도 다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가 올 시즌 그래도 챔스에서 이제 어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스탯만 놓고 보면 9경기에 738분 나왔고 어시스트 2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막 무지막지하게 스탯을 쌓아가면서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이제 형이 말한 거랑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리옹전은 그냥 오늘은 그냥 안 좋았어요. 그러네. 약간 예. 이런 느낌인데 그걸 또 전체적으로 늘려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선수가 중원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 선수는 6, 80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네, 사실 맞아요. 얘기하면 6, 80 다 가능한데 지금 굳이 따지자면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는 건 6번 롤이죠. 네. 예, 그리고 사이즈가 큰 선수가 아닌데 생각보다 수비적인 마인드와 수비적인 스킬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되게 터프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키미보다도 폭백에 대한 보호는 저는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경기도 꽤 있었거든요. 쭉 지켜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원에 있어서의 전방위적인 그 영역에 걸쳐서 이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오늘 경기를 따지자면 이 선수가 탈압박을 워낙에 잘하고 그 다음에 후방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에 능한 선수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티아고 알칸타라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티아고 알칸타라는 그 압박을 잘 푸는데 네. 오늘은 압박을 풀어내는데 좀 버거워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압박을 푼다 하더라도 다음에 패스를 선택하는 선택지에 있어서 썩 좋지 않은 그래서 역습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미스도 나왔고 근데 이런 경우가 저는 제가 쭉 봤을 때 뭐 제가 막 뭐 아예 캐릭터처럼 완전히 존나 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수가 그래도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드필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랑 부상 전력을 부상당한 지 좀 오래됐고 네.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이건 염가라고 봅니다. 저는 합리적인 네, 가격이라고 그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렸었던 주요 클럽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뭐 맨유도 어쨌든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세 클럽의 티아고 알칸타라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스쿼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자, 일단 리버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딱 이 중원 구성이 나올 것 같아요. 알칸타라, 핸더슨, 파비뉴. 그러니까 바이날둠 자리에 알칸타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알칸타라는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사시에 파비뉴가 만약에 부상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알칸타라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선에 있는 공격진들을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베이날둠, 케이타 그리고 뭐 챔보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지금 바이날둠은 좀 바르셀로나에서 쿠만이 데려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반더비크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예. 네덜란드 쪽이랑 링크가 굉장히 많죠. 예. 지금. 네. 자, 리버풀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파리 생제르맹도 알칸타라 딱 오잖아요. 갑자기 중원 체급이 확 올라갑니다. 말퀴 있고 네. 베라티 있는데 거기에 같이 알칸타라가 알칸타라가 있으면 여기는 뭐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날개 한 번 더 답니다. 축구 귀신들이잖아. 네, 진짜로.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센데 네, 거기다가 지금 게이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하고 나서 폼이 안 좋잖아요. 에버튼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물론 파레데스 같은 선수가 있지만 네, 네, 네. 저는 알칸타라가 여기 간다 그러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이 자리는 그냥 뭐 게이에 에레라, 뭐 파레데스 에레라는 이런 있구나. 선수들이랑 이제 좀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무난하게 그냥 무혈 입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 일단 마샬, 레시포드, 부페, 제임스. 뭐 제임스는 뭐 그린우드로 바뀔 수도 있고 앞선에 자리를 할 테고 포그바랑 이제 합을 맞추게 될 거예요. 알칸타라가. 근데 이 저희가 포그바랑 이게 같이 나오는 선수를 뭐 맥토민이라든지 프레드라든지 마티치. 네, 마티치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수비적인 롤을 또 부여받아서 이 앞선에 있는 부페와 포그바를 좀 지원해줘야 되는 저는 알칸타라 이거 존나 잘할 거라고 봅니다. 폭바가 최근에 적극적인 상대 전방 압박,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에서 넘어올 때 이 선수가 타르방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생각보다 허둥대는 경우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알칸타라가 그걸 도와준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폭바가 본인의 재능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이 토대가 마련이 되죠.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포그바와 부페가 앞선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투공미처럼 뛸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던 게 마티치잖아요. 수비적으로 딱 빡세게 막아주고 포백 보호 확실하게 해주고 근데 알칸타라가 사실 마티치만큼 그렇게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종류가 좀 다르죠. 네, 아예 그러니까 결이 다른 선수야. 선수니까. 네. 근데 알칸타라의 기본적인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역할 분배만 적절하게 된다면 확실히 맨유 들어가서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 네. 좀 스쿼드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폭바가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티치 프레드도 있지만 이미 뒤에서 약간 마인드를 바꿔서 본인도 희생을 하는 게 있는데 압박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있으면 폭바가 좀 더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가도 좋다. 네. 예. 알칸타라가 과연 어디로 이적을 할지 아마 이거는 바이언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끝내고 나서 그때 뭐가 나올 거예요. 예, 뭐가 나올 뭔가 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티아고 알칸타라 아스날에 안 올 것 같습니다.